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포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아요. 그냥 심심풀이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주를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에게는 매우 유익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사주 강의 영상을 하는 걸 보면 대개 사주팔자에 맞춰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사주 분석에서 사주팔자보다 밑에 있는 10년 대운 1년운 이 사주팔자보다 여기에 있는 10년 대운 1년운 이것을 제가 뭐라 그랬죠? 시기에 따른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주팔자보다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시기에 따른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와 도로로 비유를 드렸어요. 우리가 한 100km 정도 주행하는 걸 인생이라고 가정할 때 자동차에 해당하는 게 사주팔자라면 도로에 해당하는 게 10년 대운 1년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행을 한다고 할 때 있잖아요. 차가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없이 주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차 타고 좋은 차를 타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 깔려 있는 도로가 어떤 도로냐, 잘 닦인 고속도로냐, 비포장도로냐, 진흙탕이냐 여기에 따라서 주행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도로 위를 달리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내 차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흙탕을 달린다. 그럼 차가 막 흔들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주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가장 저렴한 기아 모닝을 타고 달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닦인 고속도로면 괜찮은 주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주 분석을 할 때에는 이 사주팔자도 중요하지만 10년 대운 1년운 이것이 더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얘기는 내가 사주가 좀 안 좋아도 10년 대운 1년운이 괜찮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0년 대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사주 분석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100살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묶어서 나와 있는 이 10년 대운 7개, 8개만 딱 놓고 보면 어때요? 아, 이 사람의 인생이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년 대운의 구성 단위는 1, 2년도 아니고 3, 4년도 아니고 10년이나 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10년 대운을 좋은 운이야, 나쁜 운이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겠죠. 그런데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는 좋아, 나빠 이렇게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막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이해하기 쉽게 딱 얘기하는 것은 좋아,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10년 대운에 대해서 막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럼 그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용신대운이다, 기신대운이다, 충이다, 합이다 막 이러면서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좋다, 나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대체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좋고 대체적으로 안 좋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10년 대운에 대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홍길동이라는 분이 이제 1969년 5월 23일생인데 기윤년 기사월 무술일 임술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6세서부터 55세까지가 갑자대운인데 지금 이 사주는 토기운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신강한 사주니까 당연히 이 사주의 이제 관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하고 재성운에 해당하는 이
자수가 들어오는 갑자 대운은 좋은 대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46세서부터 55세까지가 좋은 대운이야, 용신 대운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10년 동안 계속 좋기만 하겠냐고요. 그리고 이분이 6살서부터 15살까지가 무진대운으로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죠. 또 지지는 진술충이 되죠. 그러니까 당신 6살서부터 15살까지는 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 6살서부터 15살까지 10년 동안 계속 안 좋았겠어요? 계속 안 좋았겠어요? 좋았을 때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좋기만 한다거나 계속 나쁘기만 한다거나 그건 아니죠. 그 중에 일부가 좋고 일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10년간의 운을 나타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무진대운이 안 좋아. 그 얘기는 뭐예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갑자대운이 좋아. 그 얘기는 대체적으로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6세서부터 55세까지 10년간을 갑자라는 두 글자로만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오는 56세서부터 65세까지 10년간을 개라는 두 글자로만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1년운이 10개가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46세서부터 55세까지 갑자대운을 보면 46세 갑오년서부터 55세 개묘년까지 1년운이 10개가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1년운 중에서도 좋은 운이 있고 안 좋은 운이 있겠죠. 1년운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대운이 나빠도. 1년운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대운이 좋아도. 1년은 우선이에요. 1년은 우선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나의 운이 어떤지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은 10년 대운 사주팔자. 우선순위가 이렇게 됩니다. 1년운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10년 대운이고 마지막이 사주팔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지금 올해 운이 궁금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나의 운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올해 운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운 이걸 알고 싶다면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바로 1년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10년 대운보다 1년 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1년은 우선이니까 만약에 10년 대운도 좋은데 1년운도 좋다. 그럼 어때요? 최상이죠. 10년 대운도 나쁜데 1년운도 나쁘다. 그러면 최악이죠. 그런데 10년 대운이 좋아도 1년운이 나쁘면 나쁜 거고 10년 대운이 나빠도 1년운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1년은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린 게 내가 대운이 안 좋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운을 봤을 때 어때요? 아무리 대운이 나쁘게 흐른다고 하더라도 10개의 1년운 중에서 한 3년 정도는 좋은 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일하면서 한 3년 정도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회가 오나요? 막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노력하다 보면 10년 중에 한 3년 정도, 이 정도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대운이 안 좋을 때에도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대운이 안 좋아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주를 이렇게 딱 분석을 하는데 그 사람이 대운이 안 좋았거든요. 지나간 시간을 봤을 때. 근데 그 안 좋은 대운에서 그 사람이 나 이때 뭐 사업해가지고 하여튼 아니면 뭘 배워가지고 그때 성공했다. 그때 자리를 잡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사주를 극복한 사람. 훌륭한 상담가라면 그 사람의 지나온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맞냐? 본인이 극복을 한 거야. 운을 극복한 사람. 그럼 잘 맞는 사람은 어때요? 상당수의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맞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 사주 이상으로 그러니까 평균 이상으로 노력을 안 한 사람이에요. 평균의 노력만 해도 내 사주만큼은 살거든요. 근데 그 이상 더 노력을 하면 사주를 극복할 수 있는데 사주를 극복 못하니까 분석을 딱 했을 때 옛날에 당신 어떻게 살았지요? 하고 딱 얘기를 하면 그대로 다 맞는 거죠.
그래서 대운이 안 좋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일년운이 그 중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영향력이 가장 큰 거는 일년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갑자대운을 한번 보세요. 46세 갑오년서부터 55세 개묘년까지 갑자대운인데, 여기에서 안 좋은 운이라면, 제가 대운은 좋다 그랬어요. 그럼 1년운에서 안 좋은 운이라면 50세 무술년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토기운이 5개나 되는데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고 일단 일주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술년은 별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 대부분의 운이 1년운이 좋습니다.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없고 지지가 충하는 진토가 들어오지도 않고, 대부분이 토기운 없이 용신인 목기운, 수기운, 금기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갑자대운은 어때요? 46세서부터 55세까지 대체적으로 좋은 운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대운을 자세히 알려면 사실 뭐까지 봐야 돼요? 1년운까지 자세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갑자대운이 일단은 재성운이 들어오고 이것이 또 도화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돈도 벌고 그리고 새로운 여자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돈 벌면 되게 애인을 만들잖아요. 남자들이 돈 벌면 애인을 만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나이로 46세서부터 55세 이 정도 나이에 그 재성운이 용신운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 10년 동안 돈도 벌면서 새로운 여자도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1년운 자체도 상당히 괜찮게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운은 좋은데 만약에 1년운이 부정적으로 들어온다. 한 1년 중에서 절반 정도는 안 좋다. 그럼 어떻게 봐야겠어요? 1년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은 우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10년 대운이 이렇게 있으면 1년운이 10개가 있으면 만약에 초반기에 처음에 5년 동안 좀 기신운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용신운이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1년운이 안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1년은 우선이니까. 그런데 대운이 좋으니까, 대운이라는 건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10년 동안 하여튼 대체적인 운의 흐름은 좋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본인에게 좋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1년운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운이 좋더라도 1년운이 안 좋을 때에는 내 신상에 큰 변화를 줄 만한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성형수술이라든가 목돈을 어디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대운하고 같이 봐야겠죠? 둘 다 안 좋다. 뭐 둘 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10년 대운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운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은 여기서 어떻게 따질 수 있겠어요? 일단 지지충이라든가 삼형살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이 되는가 보고, 용신운이 들어오느냐 기신운이 들어오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토기운이 5개나 되니까 당연히 토기운이 기신운이죠. 그리고 월지의 화기운이 이 토기운을 생해주잖아요. 두 번째로 안 좋은 운은 화기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기운, 금기운, 목기운은 좋은 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운을 봤을 때 이 무술년 빼놓고는 그렇게 나쁜 운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살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원진살이라든가 아니면 천라지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것이 용신운으로 들어와서 성립이 될 때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1세 기해년이 해수인데 딱 들어가갖고 술에 천라지망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수기운이 용신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사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준은 뭐예요? 용신운이냐 기신운이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니 왜 어려운 한자를 쓰느냐, 그냥 용신운 그러면 좋은 운, 기신운 그러면 나쁜 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엄격하게 말해서 용신운과 좋은 운은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 의미가. 기신운 그랬을 때 나쁜 운, 이것하고 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를 하면서 그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대체적인 운의 흐름이 괜찮게 흘러간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46세서부터 55세까지 갑자대운이 목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천간에는 관성운이 들어오고 지지에는 재성운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엄청 신강한 사주니까 이렇게 간성운하고 재성운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용신운이고 좋은 운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천간보다는 지지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수가 재성운으로 들어온다는 것, 돈하고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올해가 2021년도인데 올해 신축년은 어때요? 다른 1년운에 비해서는 별로죠. 이 신축년이 예를 들어서 경자년이라든가 내년의 이민년에 비해서는 별로입니다. 왜 별로예요? 토기운이 이렇게 많은데 지지에 또 토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렇게 한 가지 오행으로 치중된 사주는요, 확실한 거예요. 이 치중된 오행이 토기운이잖아요. 아, 그러면 토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안 좋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한 개씩 들어오는 거 괜찮거든요. 뭐 천간이든 지지든 한 개씩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이 축토가 들어올 때 어때요? 축술 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진토가 들어올 땐 진술충이죠. 그리고 미토가 들어올 땐 축술미 삼형살에서 축토만 빠진 술미 형살이에요. 그러니까 또 술토가 들어올 때는 지지에 술토가 2개 있는데 또 술토가 들어오니까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토기운이 많은 건 어때요? 지지에 진술충미 4글자가 들어올 때 대부분 안 좋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1년운에서도 지나간 시간에서 41세 기축년이나 20세 무진년처럼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온 때, 이때에는 좋은 운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축년 같은 경우가 천간에는 이제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신금이 들어오고 지지에는 축토가 들어오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고집이 세지고 한 해 동안 좀 바쁘게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년을 갖다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월운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주 분석할 때 사주 원국, 사주팔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시기에 따른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상들을 보면, 다른 사주책이라든가 뭐 사주 강의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 사주팔자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따르는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서 그 강의 내용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10년 대운과 1년운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1년운이라는 거, 그리고 이 10년 대운은 인생의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10년 대운이 안 좋아도 1년운이 좋은 건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사주 포인트였습니다.